오늘은 4월 21일입니다. 전혀 모르는 분도 많겠지만 지난 1980년 오늘 이 강원도 정선 탄광 지역에서는 광부들을 중심으로 사북 항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노사 갈등과 주민 난동 정도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물고문과 성고문 등 국가 폭력이 자행됐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먼저 사북 항쟁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략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사북이라는 지명은 이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읍단위 지역입니다. 이 80년대 국내 석탄 생산량의 10% 정도를 생산하던 민영탄광이죠. 동원탄자가 있던 곳인데요. 광부들과 그 가족들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북 항쟁은 41년 전인 1980년 4월 21일 광부들과 가족 수천 명이 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항의하면서 사북을 점거한 사건을 말합니다. 노동자들은 노조 지부장 부정선거 무효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자 했는데 경찰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주민과 경찰 등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결국 계엄 당국과 대치하던 광부들은 나흘 뒤인 4월 24일 합의 후 해산했지만 5월 들어서 이 전두환 신군부가 이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연행과 끔찍한 고문을 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엔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노사 문제에 갑자기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참가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 뒤집힌 차 사진이 지금 이제 앞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당시 사복 경찰관들이 타고 이 도주하던 경찰 차량입니다. 사건 초기, 그러니까 노사 내부 문제가 한참 격렬해지던 4월 21일 오후 3시쯤 이른바 이 정보 형사로 불리던 당시 정선경찰서 소속 사복 경찰관 3명이 회사 내부에 있었습니다. 노조원 동향을 감시하는 불법 사찰 중이었는데 적발이 됐습니다. 이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도주했는데요. 막아선 광부들에게 이 지프차를 타고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사한 황인욱 소장 인터뷰를 좀 보시죠. 노조 사무실에 네. 사복 경찰이 3명이 그 동향 탐지하고 있다가 네. 광부들에 의해서 지목을 받고 호통을 들으니까 도망가면서 이렇게 지프차로 그냥, 그러니까 진짜 노동자를 한 서너 명을 그냥 깔아뭉갠 거죠. 네, 이 서너 명을 깔아뭉갰는데 특히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발표했는데요. 흥분한 광부들과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사건 초기에 유독 경찰을 향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5월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이 대대적인 연행과 고문이 있었다고요? 네, 지금이야 이 사복 항쟁으로 불리지만 당시는 이 공권력에 도전한 광부들의 집단 난동 사태로 통했습니다. 5월 6일이죠.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단을 정선 사북에 파견했는데요. 4월 24일 해산 당시 합의를 깨고 200여 명 주민을 연행한 뒤에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장소는 정선경찰서 임시조사실인데요.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강당 벽을 따라서 칸칸이 만들어진 돼지우리 같은 공간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물고문이나 성고문을 포함해 피해자들은 남녀 구분도 없었는데요. 임신 4개월에 유산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망하신 피해자 이명득 씨 증언을 좀 보시겠습니다. 곤봉대를 가지고 그 음부 쪽을 그냥 뿌리 때리고 이마치마 빤스로 내려가면 막 이놈도 만지고 저놈도 만지고. 네, 좀 참혹한데요. 또 하나 이제 밝혀진 게 있습니다. 이 조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당시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계엄사 수사단은 이 광주를 봐라, 너희도 마찬가지 빨갱이다 라면서 고문과 구타를 이행했다고 합니다. 수사단은 이후 80여 명을 폭도로 몰아서요. 계엄 포고령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 7명은 실형, 21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물론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 가운데 일부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들어볼까요? 네, 사북항쟁 41주년을 맞아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연구한 정선지역사회연구소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 피해자 구술과 문건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사북항쟁은 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국가폭력의 종합전시장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은 어영노조를 둘러싼 갈등이나 주민 난동쯤으로 치부된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이 고문을 당할 당시 주민들은 이웃과 동료들의 이름을 고발해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이 밖에 나와서도 서로 원망하면서 이 지역 공동체가 파괴됐고 성고문 등으로 인한 가정 파괴도 숱하게 발생했습니다. 불법 연행과 고문 피해를 입은 사람은 200여 명인데 기록은 150명밖에 없고요. 그나마 피해 조사를 받은 건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이미 많은 분이 숨졌고요. 앞서 지난 2008년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조사했던 진실화해위원회가 사북항쟁에 대한 국가사과를 권고했는데요. 조사단체들은 이번 보고서를 인권위원회나 과거사 정리위원회, 유엔 등에 보내고 다시 한번 정부 차원의 조사와 사과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